한독수 사실상 대권 선언했다. 마지막 소임 마치고. 자, 이 한독수 대행이 오늘 국무회의를 했는데 국무회의에서 좀 의미 있는 뜻깊은 이야기를 몇 가지를 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를 주재를 했고 그리고 오늘 또 한독수 대행이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선종하셨죠. 프란치스코 교황의 분향소 또 명동 대성당에 마련됐는데 그 프란치스코 교황 분향소를 찾아서 조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266대 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회와 전 세계 신자들에게 깊은 영적 가르침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다. 그리고 늘 겸손하고 소탈하신 모습으로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고 프란치스코 교황께 깊은 감사와 애도를 표한다. 그리고 오늘은 이 명동성당을 방문을 했고 어쨌든 당연히 가야죠. 교황께서 선종을 하셨으니까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고 한국의 부장소가 차려졌으니까 가야 되는데 이걸 또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 쪽에서는 바로 며칠 전에 부활절 예배를 들었는데 그때 이 대형 교회, 명성교회든가요, 대형 교회를 찾았다. 그래서 개신교 교회를 찾았다. 근데 오늘 가톨릭을 찾았다. 이런 것도 일종의 대선 행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본인의 기존에 어떤 종교가 있더라도 각 그 부처님 오신 날 되면은 조계사를 찾아간다든가 크리스마스 때는 교회를 간다든가 또 부활절 미사는 성당에서 본다든가 이렇게 여러 종교를 다 이렇게 접하죠. 그래서 그 정치인들이 이제 그렇게 원래 하는데 한독수 대행이 이 개신교 그리고 가톨릭을 연달아 찾으니까는 이 또 대선 행보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옵니다. 물론 그 현장에 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것이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대선 행보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이 직무를 다하는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 전에 며칠 전에 강주에 있는 기아 자동차 공장을 갔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울산에 있는 현대 조선소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하루는 호남, 하루는 영남, 대선 행보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 한독수를 알리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걸 억지로 만들어서 간 게 아니고 억지로 일부러 만들어서 간 게 아니고 지금 간세 그 협상을 시작을 하죠. 모레부터 2+2 재무장관과 통상장관 회담을 미국하고 하는데 그걸 앞두고 트럼프와도 통화를 했죠. 한독수 대행이. 미국까지 간다는 그런 예상까지 있었지만 일단 그 가능성은 좀 낮아졌는데 어쨌든 그 기아 자동차 산업은 관세 정쟁의 한복판에 있는 품목이죠. 그리고 조선 산업은 트럼프가 한국의 조선 기술력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곳 현장을 갔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한 번은 호남, 한 번은 영남 가니까 이거 대선 행보다 이렇게 비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대선 행보를 하는 것이냐 국정 운영을 하는 것도 전부 다 이 대선과 맞추는 것이냐 이런 말이 계속 나오죠. 이 좌파 진영에서 민주당에서 뿐이 아니고 민주당 다시 또 재탄핵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이 여권 안에서도 경선 주자들 중에서 가령 그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이 한독수 대행과의 나중에 단일화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죠. 그리고 왜 이렇게 그 입장을 안 밝혔느냐 이렇게도 공격을 하는데도 지금 입장을 안 밝히고 있는 한독수 대행이 입장을 안 밝히고 있는 그것이 바로 사실상의 대선 출마 선언 아니냐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냐면은 국무회의를 오늘 그 주재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무회의에서 24일 저녁 9시 오늘 4월 24일 저녁 9시 미국 시각으로 오전 8시 한미 재무통상 장관이 참여하는 2+2 통상협의를 개최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안 하죠. 협상이 있으면은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발언을 하기보다 좀 협상이라는 것이 또 기밀도 유지가 돼야 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미리 이렇게까지 미국하고 협상한다. 그 구체적 일정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언론들이 주목을 하는 것이죠. 왜 이 2+2 회담을 구체적인 일정까지 다 밝혔을까? 이것도 역시 대선 행보와 연결이 돼서 정치권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덕수 대행이 2+2 통상협의를 총리로서 마지막 소임으로 생각하고 상당한 의지와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아. 이 말이 당연히 나오는 거죠. 자, 마지막 소임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얼마 전에 한덕수 대행이 국무회의에서 내가 마지막 소명을 다 하겠다고 했을 때 그때 일부에서는 불출마 쪽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소명이라는 것이 결국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6월 3일 대선 때까지 국정을 운영을 하고 공정한 대선 관리를 하고 그것이 마지막 소명이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의 출마가 끌끌어온 쪽에서 그렇게 분석을 했었죠. 그때 좌파에서도 그렇게 했고 여권 안에서도 또 그런 이야기가 일부 나왔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좀 끌끌어하는 쪽에서. 자, 그런데 지금 이게 마지막 소임이 그때 마지막 소명이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이 한미 통상 협상이다. 2+2. 한덕수 대행은 본인이 그 미국 대사도 지냈고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낸 통상외교의 달인이죠. 그래서 본인이 이것을 잘 마무리를 하면 우리 경제에 굉장히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우리 수출 상품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이 협상을 잘 마무리를 하면은 그것을 본인의 업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에는 한덕수 대행이 직접 미국으로 달려가서 트럼프와 담판을 할 것이다. 저도 이제 그렇게 그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트럼프와 담판을 해서 이 빅딜을 얻어내면은 트럼프가 일본 재무장관 협상할 때는 트럼프가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레 할 때도 트럼프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죠. 개입을 할 가능성이 있죠. 미국 재무부 장관이 중요한 국가와의 협상에는 트럼프가 직접 참여할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덕수 대행이 이제 모레 이게 예정이 됐으니까는 전격적으로 미국 방문을 할 가능성은 좀 낮아졌지만은 그 2+2 회담 이후에 서로 통화를 한다든가 해서 이것을 마무리를 잘 짓고 하면은 바로 5월 4일까지는 퇴임을 해야 됩니다. 대선 한 달 전에 공직자가 사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출마를 하려면은 그러면 5월 3일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 명이 선출이 되고 5월 4일 즈음에 한덕수 대행이 사퇴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때 이제 단일화가 그때부터 또 이벤트를 시작을 하는 그 상황이 그려지는 것이죠. 최근에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즈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 노 코멘트, 그걸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힌 것도 충분히 정치부 기자들이 들으면은 이것은 그냥 출마 선언입니다. 사실상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할 때도 아직 고민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 부분들도 사실상 출마를 결정을 한 것 아닌가. 자, 그런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이 박수영 의원은 지금 한덕수 출마론을 주도를 했죠. 그때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과 교감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둘이 하버드 대학교 동문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박수영 의원이 지금 김문수 캠프의 정책총괄 본부장으로 가 있죠. 그럼 마치 트로이 목마처럼 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부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가 가장 유력하니까 김문수 후보가 당선돼서 국민의힘 후보가 되고 그래서 2단계로 한덕수 대행 장외에서 뛰는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를 준비를 하는 그 역할을 가지고 박수영 의원이 김문수 캠프에 가서 정책총괄 본부장을 맡고 있죠. 그 박수영 의원이 오늘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한덕수 대행의 출마 가능성은 90%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90% 정도의 확률로 출마할 것이다. 확실한 답은 아직 안 주고 계십니다. 확실한 답은 안 주고 계십니다. 아마 두 가지 변수가 있을 수는 있죠. 하나는
본인이 그때까지 지지율이 이제 유지되는지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은 지금처럼 지지율이 계속 이제 유지가 될지 지금 김문수 후보를 비롯해서 이제 4강전이 국민의힘 안에서 막 진행이 되면은 거기에서 지지율들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뭐 김문수든 홍준표든 지지율이 오를 수가 있으면은 한덕수 대행의 지지율은 또 내려갈 수도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5월 4일 날 그 공직 사퇴 시한 그 시점에 지지율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덕수 지지율도 물론이고 국민의힘 지지율 이런 것도 아마 다 감안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또 하나는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를 하지 않으려는 그런 쪽에서 또 주도권을 국민의힘 경선을 주도권을 쥐게 되면은 가령 뭐 홍준표 그 후보처럼 그러면은 또 하나의 변수가 돼서 한덕수 대행의 출마 가능성을 좀 낮추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대대적으로 유언비어도 퍼뜨리고 한덕수 대행과 관련해서 심지어 이거 민주당이 꼭 퍼뜨렸다기보다는 정치권에서 이런 말까지 오늘 나왔습니다. 총리실에서 사모님 대응팀이 만들었다. 대응팀이 꾸려졌다. 뭐냐면은 한덕수 대행의 배우자가 서양 화가죠. 서양 화가인데 사모 박지원 의원이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이것도 또 하나의 프레임에 갖추기 위해서인데 뭐 무속 이야기를 하고 김건희보다 더 세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일종의 벌써부터 마타도나 흑색성전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대응팀을 총리실에서 꾸렸다. 이런 보도가 일부 나왔지만은 정치권에서 그런 말이 나왔지만은 총리실에서는 사실이 아니다. 곧바로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2의 반기문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제2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는 다르다는 이야기를 제가 몇 차례 들었었죠. 한덕수 대행은 사실상 정치권의 한복판에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 경제수석을 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뭐 통상교섭본부장 그리고 국무총리를 2번이나 하고 미국 대사 국무총리를 2번 할 때 노무현 때 1번 하고 이번에 했는데 이번에는 특히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1대1로 맞서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여줬죠. 그래서 반기문하고는 좀 다를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부담이 되는 것은 민주당이 계속 공격하는 건데 이걸 민주당의 공격은 어떻게 보면은 출마를 막는 게 아니고 오히려 출마를 하도록 민주당이 등 떠미는 거랑 마찬가지죠. 민주당의 비판을 받으면 받을수록 비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몸집이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재탄핵 이야기가 오늘 또 나오기 시작했는데 재탄핵을 하면은 탄핵 발의가 돼서 이게 국회를 통과를 해버리면은 이 사퇴도 못하기 때문에 탄핵 발의를 하면 바로 그 시점에 사퇴를 할 겁니다. 바로 사퇴를 하고 출마 선언을 하죠. 그러면은 오히려 민주당에게는 손해가 되지만 민주당은 지금 다시 재탄핵 이야기까지 넣으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탄핵을 했을 경우에 돌아올 그런 역풍 때문에 하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김민석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이야기까지 막 악담을 합니다. 이런 악담을 하는 것이 그만큼 본인들이 다급하다는 거죠. 한독수가 또 두렵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김민석은 그때 뭐 1인 시위도 했었죠. 그 한독수 대행 보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손 떼라. 나중에 자기들이 하겠다. 트럼프가 기다려줍니까 그때까지. 자 어쨌든 그 김민석이 이 한독수 대행은 다가오는 내란 공범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대선 출마를 정해놓고 재탄핵을 유도하는 출마 장사를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아주 원색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이 정성호 친명계의 자장이라고 불리는 인물이죠. 여기도 라디오에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간세 때문에 굉장히 나라가 경제가 어수선하고 한데 괜히 간 보고 다니시는 것 같아. 빨리 나가려면 나가라고 하든지 안 나간다고 하면 정말 국정 운영에 충실해라. 이렇게 하는데 뭐 타임 스케줄이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 그 중요한 2+2 간세 협상이 있는데 그냥 만사제 쳐놓고 놓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제가 한덕수 대행에게 출마를 촉구하는 그런 위원회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추대위원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손학규 전 대표 그리고 고건 전 총리가 이제 합류를 할 것이라고 그 주최 측에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두 사람은 아직은 이 합류가 확정이 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특히 고건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정치에서 손을 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추대위, 한덕수 추대위에 참여를 하는 것을 그 측근을 통해서, 본인이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측근을 통해서 언론에 부인을 했습니다. 한덕수, 고건 두 사람은 상당히 인연이 있죠. 고건, 노무현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가 고건, 마지막 국무총리가 한덕수. 그 고건 국무총리 할 때 그때는 한덕수 대행이 이 국무조정실장을 했습니다. 그 밑에서. 자, 그래서 두 사람이 각별한 인연이 있고 고향도 전북으로 동향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런저런 관계 때문에 이 추대위원회 쪽에서 접촉을 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답은 받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오늘 그 박성섭 대통령 국민추대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손학규 또는 고건 전 총리 합류에 대해서 확답을 받았나 이렇게 기자가 물어보니까 그것은 노코멘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확답을 받은지 노코멘트다. 그리고 5월 5일경에 다시 기자회견을 하겠다. 그런데 커뮤니케이션은 분명히 있었다. 두 사람과 고건, 손학규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월 5일이라면은 5월 3일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어서 후보를 확정하는 날이고 5월 4일은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하려면은 퇴임을 해야 되는 그 시한이죠. 그래서 5월 5일에 다시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것은 뭔가 좀 여지를 남겨놨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